6번입니다. 뭐 하나. 자. 양수 영역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영역에서 fx라는 함수는 절대값의 p 곱하기 코사인 x의 플러스 q고요. 그 다음에 f0은 f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 y는 p라는 선을 긋는데, 문제 뭐 이렇게 y는 fx를 만나도록 하는 t에 대해서 얘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 니들의 교점의 x값이 등차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t의 값이 이렇게를 만드는 t 값이 알파 또는 베타예요. 이게 또 헷갈리겠구나. 그리고 각각의 그들의 등차 수열을 보고 너를 an이라는 수열을 갖고, 너무 어렵겠다, bn이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요. 동시에 A3, F, B2가 8분의 1합니다. 이거 하면 오늘 수업 끝나고 개월에 오면요. 자,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풀었어요? 안 보이지 않아? 거기? 괜찮아요? 네, 어깨가 넓어가지고 좀 많이 가려져. 항상 우리 와이프가 놀립니다. 어깨가 좁아가지고. 하여튼 자, 해보자. 근데 다른 건 없나? 이거 뭐 아무것도 너무 케이스 불가 큰데 얘 있어요. 얘 엄청 크네. 자, 해봅시다. 일단은 코사인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그리지만 p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상태죠. 당연히 p가 뭐 0.1이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건 생김새에 큰 변화는 없으니까 기본 골격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놓자면 얘는 이렇게 생겨 먹을 겁니다. 이렇게 y는 p 코사인 x라는 애가 되고, 여기가 p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q라는 놈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접어 까라는 얘기죠. q는 범위 없나? q는 양수인지? 없어? 있어라. 없네? 상수라는 말밖에 없네. 모르겠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q를 일단은 음수라는 전제하에 가봅시다. 그럼 살짝 내리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요거 표시해야겠다. 요 조건이 있으니까 요런 거 표시해야겠다.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그래프니까 q만큼 평행이동하는데 q를 선생님이 내려볼게요. 일단 q를 잘 모르니까 음수라고 생각하고 내리고 그걸 딱 접어 까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랑 2분의 파이라는 여기 현재 높이 0자리에 대한 요 두 놈에 대한 높이가 얘가 더 커야 된대. 그 말은 너를 내려서까지 집었는데 더 커지려면 바로 하나가 딱 상상이 되네요.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 여기다 갖고요. 일단 끄집어 내릴 거니까 대충 마이너스 P도 한 요쯤 잡고, 그 다음에 이 단띵 잡고요. 이게 2분의 P 자리야. 2분의 P 자리. 근데 왜 이걸 잡냐면 내가 얘를 이 폭 P만큼이라는 놈을 원래 이렇게죠? 이렇게 둘에 대한 점점 높이를.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내리고 접어 올려. 근데 얘를 접어 올려봐야 요만큼 올라갈 거니까 여기밖에 안 돼서 2분의 P가 더 커질 수 없으니까 얘를 요 꼭대기 요 놈을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2분의 P보다 더 내려야 얘가 더 길어지는 거지. 2분의 P까지 딱 내리면 둘 다 위아래 2분의 P니까 접어 올리면 두 개의 높이가 똑같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요 왔다리 갔다리 이 그래프를 여기에서 움직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요 놈을
요 놈을이라고 선생님이 손 모양 그려지는 게 이거야. 요 놈을 이렇게 그려지는 얘를 요만큼만 내려서 너를 접어올리면 요 꼬다리가 얘랑 여기가 똑같은 곳에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얘보다는 살짝 더 내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려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계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거보다 한 요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지? 이렇게. 그걸 접어 올리는 거니까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파이라는 지점은 여기겠죠? 2분의 파이? 얘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가 0에 대한 값이. 여기까지 이해돼? 이런 놈이 우리가 이 형태에 대한 그래프를 만족시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그림에 대한 조건은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가 뭐가 온 거야? P에다가 원래 P에다가 Q라는 놈을 적용을 시킨 놈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됐어?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린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P 플러스 Q가 0보다 크면서 2분의 P보다 작은 저 사이 어딘가에 있을 때는 얘를 까뒤집었을 때 너와 너의 함수값이 얘를 만족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현재 y는 fx를 그린 거죠 내가? 그래놓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선긋기 하셔야 돼요. 선긋기. y는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x값을 우리는 등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본 그래프에서 봐봐. 등차가 되는 방법은 꼭대기들을 지나면 되거든. 얘도 선생님이 요만큼만 그려놨지만 얘가 뭐 어쨌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t를 여기다 이렇게 그어도 얘 등차 갖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등차를 가죠? 어디에서? 실제 요 지점이 2분의 파이라는 요 지점이 어디야? 코사인 그래프의 딱 허리 지점이거든. 그럼 허리 지점이라는 건 이렇게 그으면 계속 얘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얼마야? 8씩 진행되는 놈이지. 이해돼? 그 다음 놈도 이렇게도 파이 계속 이렇게 8씩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느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대기도 그렇고 꼭대기도 가능하고 허리 라인도 가능해요. 그러면 x 값들이 등차를 이룰 거란 말이야. 또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림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두 곳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선을 긋자면 여기 허리 라인 그리고 꼭대기 라인 이렇게 두 값을 가질 거고 그때 우리 t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이거 괜히 헷갈리지만 지금 우리가 그 평소에 알파 베타를 x 값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t는 y는 t라고 해서 y축에 대한 선 긋는 거예요. 알파 베타. 그리고 누가 크다 아까 있었는데 베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베타 값이 될 거예요. y축 기준으로 여기가 알파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에 대한 그 놈의 x 값을 등차로 갔는데 그때 그 수열을 an이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이렇게 수열이 간다는 거지. 여기가 알파 3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베타 1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베타 2 이렇게 가는 거야. 미안해. 저거 알파 2였나? A1, A2씩 얘는 B1, B2 수열이 A 애들인 거죠. A1, A2 여기 A3, A4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B1 수열 두 번째 한 B2 수열 이렇게 가는 거지. 실수. 그렇죠? 알파 베타는 지금 Y 값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첫 번째 케이스긴 하지만 왠지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해봅시다. 우리 알파 베타가 뭔지부터 정리를 먼저 해볼게. 알파는 뭐냐면 알파는 F2분의 파이죠. 맞니? F라는 그래프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은 놈이 알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 뭐야? 파이죠, 파이. 여기 지점. 여기가 접혀 올라간 거니까 살짝 내려온 다음에 접혀 올라가서 꼭대기가 된 놈이니까 파이 지점이죠, 파이. 그럼 베타라고 하는 놈은
f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럼 그놈에 대한 값을 정리해 볼게요. 2분의 파이를 몇 다시 집어넣어. 2분의 파이는 코사인 날라가니까 절대값 q네요. 절대값 q. 그리고 절대값 q는 아까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q는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q는 음수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의 값은 파이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 p의 플러스 q입니다. 그리고 베타라는 값은 저 위에 양수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맞죠? 아니지. f 값에 의하면 원래 그래프는 여기에다가 봐봐. 절대값 없이 생각하면 이 그래프는 접기 전 상황이니까 얘를 그대로 내린 이 하얀색 그래프가 절대값 없는 놈이지. 그랬을 때 파이 집어넣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p의 플러스 q. 이해됩니까? 절대값 없이 생각하면. 근데 그거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얘는 부호바꿔서 p 마이너스 q가 되셔야 되죠. 이렇게. 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얘네 둘에 대한 합은 7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둘에 대한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야. 근데 뭐 정리 안 되죠 어차피. 그러면 요거 써봅시다. 예. 해보자. A3분의 F B2라는 애가 파이 분의 2인데 얘 가볼게. 는 뭐냐고 합시다. 는 A3이 얘잖아요. 야 A들은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씩이야? 파이씩이지. 허리 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씩 가는 거니까 얘가 2분의 파이에서 그죠? 여기 2분의 파이였죠. 거기서부터 플러스 2파이 가는 거죠. 2파. 그리고 FB2인데 B2는 뭐야? 여기랑 그 다음 삼각곱대기죠? 그럼 얘는 얼마야? 간격. 주기잖아 주기. 얼마? 아니 저 원래 그래프 생각해봐. 여기가 접혀 올라가서 여기 온 거잖아. 그럼 그 다음 놈은 여기가 내려왔다가 접혀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는 뭐야? 주기 하나짜리잖아. 2파. 그러면 B2는 파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파이 올라가잖아. 그죠? 3파. 아 근데 이건 할 거 없다. 참.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얘는 그냥 얼마야? 볼까? 베타죠 베타. 네?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5파이 분의 베타. 이렇게 해주면 돼. 계산을 해봐. 뿅뿅. 대각선 곱하기 하면 오케이. 베타는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베타가 5. 따라서 알파는 2. 알파가 2니까 여기서 Q는 얼마? 마이너스 2. Q가 마이너스 2네? 그럼 P가 3.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네. 뭐 구하는 거지? 끝난 거 같은데? 구하라고 한 것은 네, 끝났네요. 그런데 아직 완전 끝난 거 아니다. 이 그래프인지 모르잖아. 또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얘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지. 여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얘를 더 내리면 원래 이렇게 꼴랑꼴랑 하던 놈을 와장창 내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허리라인 기준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되시죠? 그 놈을 뭐 하는 거야?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허리라인에 대해서 얘가 똑같이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해되세요? 얘가 만약에 fx일 거예요.
뭐하면 이 꼬다리가 지금 뭐냐면 원래 꼭대기가 얼마였지? 원래 꼭대기가 P였고 Q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잡인 거지. 이해돼? 끝났어. 근데 이것도 하셨어야 돼. 이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1차짜리 y는 t라고 해서 x축과 평행한 y의 선을 그어서 교점의 x값을 등차로 만드는 그 t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는데 t를 선 그었을 때 등차 만드는 위치가 얘 등차 가능하죠? 이렇게 내리시면 그죠? 얘도 등차 가능하죠? 여기도 등차 라인이 있다면 다음 것도 그지? 그런데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지. 허리 라인도 아까 봤잖아. 파이식 진행하는 등차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만족하는 t의 값이 몇 개가 존재해요? 세 곳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 두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는 확인을 하셨어야죠. 수업 15분 남았네요. 이해되니? 다음 나 이거밖에 체크가 안 돼. 그 다음 또 질문 봐요. 이렇게 다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질만 잡을까요? 67번 67, 68 봅시다. 67, 68 지울게요. (267번입니다) 공차가 자연수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집합 A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등차하면서 그 등차의 모든 항은 1부터 20 사이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 B는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는 K 애들이 1부터 10까지는 자연수. 그럼 여기는 B1, B2, B3 해서 B20까지를 모아놓은 등차 수열에 보입니다. 가족권에선 A5는 B5는 3을 끝하고 나조건에서는 도집합에 대한 개수는 차집합의 개수와 똑같아 를 알려줬네요. 네, 해봅시다. 일단 저기 나조건이 좀 뭔가 쉬워 보이잖아요. 나조건으로 먼저 정리를 보자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똑같대요. 여기랑 개수가 똑같대. 근데 우리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알고 있죠? 20개죠. 그죠? 20개. (1부터 20까지)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많아. 그러면 10개 되는 거죠? 그럼 계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약간 노가다 싸움일 것 같은데. 여기 20까지 맞나? 얘는 됐어. 얘 20까지 맞네. 왜 가만히 있어? 10까지네. K는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니야? 여기 10까지, 10까지. 그럼 할만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개의 항의 등차 구조니까 각각이 똑같은 5개를 갖고 5개를 가져야겠죠. 이해됐어? 5개, 5개. 그런데 이 5개가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B애들이 B1, B2, B3 이렇게 있는데 이 5개가 앞에 5개, 뒤에 5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건너 5개 끼우고 여기 5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 일단 그 생각을 해야 돼. 몰아서 5개의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쌤이 노가다를 좀 띄워볼게요. 등차, 그러니까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써볼게. 원소 개수가 20개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1,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 풀었으면 나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얘가 집합 A의 후보가 되는 애들이야. 맞죠? 후보야, 후보. 그리고 공통으로 3이라고 잡은 요놈이 A의 5번째 수열이야. 그리고 수열 A는 뭐가 된다 그랬냐면 등차를 이룬다 그랬고요. 공차 수열, 공차가 자연수니까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 당연히 첫째 항이 뭐라고 안 알려줬으니까 분명히 얘 꼬라지 보면 음수의 구조도 뭔가 있긴 할 거야, 그렇죠? 뭐 A사가 너네일 수도 있지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새끼가 A라는 수열이 만약에 공차가 2라고 쳐볼게. 그러면 얘가 A6이 될 거고 7, A7, A8, A9 아우 귀찮아 그냥 숫자만 쓸게요.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왔다 이거야. 그리고 B라는 수열이 있는데 B라는 수열은 여기가 5번째로 되겠어. 5번째. 근데 얘 또한 B 또한 뭐야? 등차거든. 됐어? B가 등차인데 B가 등차 수열을 갖는데 몇 개 가져야 되냐면 공통으로 5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5개를 갖는 방법은 이걸 다 가지면 안 되잖아. 6번째, 7번째, 8번째를 다 가지면 이 20안에 너무 많은 애를 가지니까 건너뛰어서 갖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얘는 공차가 있는데 얘는 공차가 3짜리, 아니 4짜리라고 쳐봐. 그럼 여기 6,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날 이해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돼? B는 몇 개를 가져야 되니까 10개를 가져야 되잖아. 아니다. 근데 B는 저기에서 10개가 아니지. 20개 중에 10개가 아니지. 다른 얘기 없지. 등차 수열이 이거고 얘일 때 B2고 B에 대한 놈이 그리고 자연수고 공차고 다른 놈이 그러면 요런 애는 A애들은 이렇게 갖고 교집합은 5개를 갖고 맞지. 이거 B 때문에 안 되는 거지. B는 총 10개 구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딱 보이는 게 A로 선생님이 간격을 최대한 벌려서 20개 안에 5개를 갖게 만들려면 2개씩이었으니까 4씩 가져갈까? 이렇게 6, 7, 8, 9, 동그라미 5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잡았던 B애들 같은 경우에도 B는 B5 잡고요. 3이었으니까 10개를 갖는데 걔네가 4씩 가지면 B애들은 이해했어. 얘들아 요건 어때? B는 더 있어? 이렇게 되면 지금 저 구조에 성립하는지 한번 봐봐. 갔냐? 다 갔는 거 아니야? B애들은?
즉 5개 갖고 다른 5개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A 애들은 요만큼으로 두고 우리부터 네 이렇게 되면 되네.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랬을 때 어디였니? 공차에 대한 판단 범위, 공차에 대한 범위를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둘 다 얼마짜리냐면 A와 Bn, AN과 BN에 대한 공차를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드린 게 4, 4거든. 4, 4일 때 가능하고 지금 B 애들을 A 애들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야. A 이렇게 가지고 A라는 애를 여기다가 A5 잡고요. 그 다음에 A6 잡고요. A7 잡고 A8, A9, A10 이렇게 잡고 11, 12, 14 그리고 14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14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A 애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또 하얀색 A 구조랑 파란색 B 구조는 또 어차피 몇 개인 거야? 공통은 5개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B에 A라는 놈의 공차가 반쪽짜리가 나는 거야. 마찬가지 얘가 3이 되면 안 돼. 그러면 건너 뛰어서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당연히 얘가 촘촘하게 갔을 때 A5, A6, A7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공통은 총 4개밖에 5개밖에 안 가지니까 얘가 1일 때도 되는 거예요. 요밖에 없는데 이게 해석의 다야. 저 1부터 20까지의 A의 범위 내에서 B를 최대한 몇 개만 그렇게 공통으로 5개만 그렇게 건너뛰기 잡으시려면 3이라는 건 픽스 돼 있는 놈이잖아. 얘는 확정이잖아. 얘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잡아야 돼. 아까 보셨죠? 간격을 30 잡으면 더 생기거든. 그리고 4보다 더 잡으면 얘 건너뛰어서 총 5개가 안 만들어요. 그래서 B는 이렇게 확정인 거고 A 애들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 A는 공차가 4가 돼도 오케이, 2가 돼도 오케이, 1이 돼도 오케이. 왜냐면 1이 되면 앞에 생기죠. 1이 되면 A4가 여기 생기고 A3이 여기 생기지만 B가 못 가죠. B는 4칸 건너뛰어야 되니까 저 밖으로 나가고 A 애들은 1부터만 놀아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어. 풀이라서 이제 안 해. 끝. 수사상 찾으라는 거지. 4, 4, 2, 4, 1, 4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잔머리를 좀 굴려볼까요? 할 수 있나? 68번 다음 문제. 했어 이거? 우리 했어? 그래? 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치? 나 왜 68번 되게 생소하지? 내가 했어? 그 문제 유시험반에서 개념 설명을 시켜주셨고 풀이는 전전 시간에 주셨던 안 되겠는데? 나 되게 낯선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갑시다. 내 기억력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자, 보고 갈게요. 그냥 딱 봤는데 선생님 잔머리 굴리는 게 딱 떠올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풀이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다. 풀이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잔머리와 해설지와의 갭 차이를 좀 찾아보고 싶어.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고 여기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공차가 음수 중요하고요. 공차가 음수. 그 다음에 첫째부터 그 다음에 SN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SN도 중요해요. 좀 이따가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M이라는 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어떤 수열에 대한 합을 정리를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일단 베이스부터 설명을 좀 할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가 S1이야. 얘가 S2잖아. 얘가 S3이에요. 야, 수열의 합이라는 게 S1, S2, S3을 새로운 수열로 보는 거야. 새로운 수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아니지 3, 5 뭐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대. 그럼 S1은 뭐야? 마 3이야. S2는 마 4고 S3은 여기가 얼마야? 마 3이죠. 다시 S4는 3 더하는 거니까 빵이고 S5는 5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네 꼬라지 잘 봐요. 무조건 S1이 큰 거 아니잖아. 그리고 S2가 된다고 해서 점점 커지는 거 아니지. 얘는 뭐 해줘? 작아지죠? 여기 있다가 마이너스 4 됐다가 마이너스 3 됐다가 0 됐다가 5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오겠지. 내가 뭐 그린 거 얘들은 사바나에서 초식 동물의 귀를 가려야 된다고. 방금 잡아먹힌다고.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걔를 그래프로 그리면 2차함수 구조로 되잖아. 단지 2차함수는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는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 우리 반에 그냥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 반에 그냥 바뀌었다는 거 이제 끝나서 갈 뻔했는데 이 집안 이거 가져가. 이렇게 대명절에 선물을 못 줄 뻔했네요. 자, 표지 제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성껏. 네. 하여튼 다시. 그러면 아래로 블록 구조인데 이참수는 선이지만 우리가 수열 파트는 그냥 선 중에 일부를 점점점 찍은 것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는데 공차가 여기서요. 그럼 원래 M에 관한 2차식의 개수가 뭐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 n제곱이잖아. 그러면 공차가 여기서면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져? 위로 그려지는 거야. 점점점. 여기에서 이게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그릴 함수 S이라고 생각해봐. 함수의 구조로 생각해보시면 그래프는 반드시 위로 그려야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 위로 블록의 그래프를 왜 여러 개를 그리냐면 실제로 선은 이렇게 되지만 점들은 여기 어딘가에 점점점이 찍힐 거잖아. 그럼 가장 쉬운 그래프는 어떻게 점이 찍힐 거냐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가 S1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 S1, S2, S3, S4, S5 이런 느낌으로 이해돼? 또는 꼭지점의 x값이 2분의 1 같은 놈이면 우리는 자연수 n을 찍을 때 꼭대기 건너뛰고 찍힐 거예요. 이해돼? 이런 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우리 문제 조건에 보면 제일 큰 놈이랑 M1 M2랑 2고 M2에서 빼기 M3가 1이야. 잘 들어봐. 높은 놈이 S의 가장 최대값인 거잖아. 그럼 제일
번째로 높은 애 갭차가 얼마래? 1에 2. 그 다음 놈이 얼마래? 1이라는 거였어. 근데 이참수 그래프에 잘 생각해. 이참수 그래프는 야 조용히 떠들지. 이참수 그래프는 곡률 그러니까 휘는 정도가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잡잖아요. 이렇게를. 자, 이렇게를 잡잖아요. 선생님 일정한 간격으로 잡았어. 우리는 왜 1 넣고 2 넣고 3 넣든 10, 11, 12, 13을 넣든 항의 번호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함수 값들이 S몇, S몇, S몇 이렇게 이어지거든. 그러면 똑같은 간격이잖아. 그럼 제일 높은 애랑 그 다음 놈이랑 그 다음 놈을 같은 간격으로 보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폭이 당연히 축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떨어져요. 이해돼? 그러니까 저 그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얘는 똑같은 간격이잖아. 이게 선생님의 그림은 있다고 하지만 얘네 둘은 다음 자연수라고. 그럼 얘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정한 폭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말뜻 이해돼? 왜냐면 같은 간격으로 가면 뚝뚝 떨어 더 많이 떨어지잖아. 휘는 정도 때문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생각해.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가 최대값이래. 그럼 얘는 두 번째 값이잖아. 그럼 그 세 번째 값은 그림은 지금 있다 보지만 실제로 얘랑 같은 간격으로 옆으로 가려면 처음에는 요만큼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지니까 얘가 2고 얘가 1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아? 비대칭 구조인 거예요. 비대칭 구조.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려면 얘가 2분의 5 같은 거예요. 2.5. 0.5여야 얘가 두 번째랑 세 번째 항에 대한 합의를 하는 말이야. 근데 얘가 2.7 같은 거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 그런 상태를 한번 느껴보자. 봐봐. 그러면 쉽게 진짜 2.7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디 있어? 여기 가까이 바짝 붙어 있겠지. 세 번째 항의 값은. 그리고 두 번째 항의 값은 얘 간격보다 좀 더 떨어진 곳에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얘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가 K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K 플러스 1번째 항이겠죠? 그럼 K 플러스 2번째 항은 좀 더 떨어져서 같은 폭으로 그림은 있다고 하지만 뭐 한 요만큼 나온다고 쳐봐. 이해돼? 그럼 얘가 K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너랑 너는 얼마야? 2 떨어지고 너랑 너는 1 떨어져. 이거를 비대칭 구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림이 있다는 것 뿐이고 그림을 그럴싸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좁게 그리시는 거예요. 좁게. 요쯤에다가 하나 잡았어. 그리고 얘를 한 요래 잡고 여기를 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 폭이 2고 여기 폭이 1인 거야. 이해돼? 제일 큰 놈, 두 번째 큰 놈, 세 번째 큰 놈의 두 번째, 세 번째 폭.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을 시냐면 자가 얘네 둘의 간격은 얼마씩이야? 당연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간격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 따라서 우린 얘가 몇 번째 놈인지 모르니까 K랑 나. 얘 K 플러스 1이야. 그럼 K 플러스 두 번째 항이겠죠? 됐어? 함수식만 잘 만들면 끝나. 함수식은 fx가 아니죠. sn이라고 함수식을 만들면 sn이라고 하는 이 함수식은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 함수식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an제곱 더하기 bn. 더 쓸 필요도 없이 2분의 bn제곱 이런 거 쓰지 마. 괜히 어려우니까. 이해돼? 상성이 없어야 되죠 구조가?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저기 n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 k 플러스 n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저기 n자리에다가 k 집어넣어. 그래서 둘의 함수값의 차가 얼마? 2라고 잡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랑 얘를 써먹어서 차가 3이라고 잡아도 되고 얘랑 얘 집어넣어서 k 넣고 k 플러스 2 집어넣어서 둘에 대한 차가 1이라고 잡아. 되시죠? 그렇게 하면 관계식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거 잡고 문제 조건에 또 뭐가 있었지? 뭐 있더라? 자연수의 값이 20. 얘가 그 말이죠? 가고 그 다음 놈 가고 그 다음 놈 가다 보면 언젠가 뭐 한다고? x축이라는 것보다 밑에 음수로 뚝 떨어져. x축이 아니지 n축이죠. 그보다 뚝 떨어져서 최초로 음수를 갖는 놈이 존재할 거라라는 거잖아. 근데 이 식기가 몇 번째예요? 몇 번째야? S 누구? 21?
얘가 21번째. 음수가 되는 제일 작은 놈이라면 22번째에도 음수일 건데 음수가 되는 가장 최소값은 21입니다 라고 한 거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S21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 이거보다 작아요. 또 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정리하지 마시고 혹여나 안 나오면 뭐도 체크하셔야 되냐면 20일 때는 요거보다 커. 마지막 요거보다 큰 거지. 얘네들 연립하시면 또 뭐가 범위가 이렇게 적는 것이죠. 선생님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 등차수열의 합구조가 이차함수의 구조입니다 라는 걸 좀 열심히 빡세게 연습을 해. 이게 되게 좋은 대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구조예요.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선생님이 체크해서 톡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끝!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우리 1교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받아가세요.